이번 주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의 발언이 겹쳤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함께하는 다자대화로 종전과 북핵 동결을 먼저 이끌어내고 그 다음 평화체제와 비핵화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였습니다. 8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페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정은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온 국가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훈련을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다면서도 규모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 발언은 하필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개시 하루 전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이란 문제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오랫동안 미국의 보호를 받아왔고 자신의 첫 임기 때 연간 30억 달러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에 합의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이란 관련 협조를 한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전을 위한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축소를 같은 주에 언급했습니다. 두 발언이 조율된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셈법이 우연히 겹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두 나라의 합동훈련은 1년 가까이 조율하고 아주 큰 돈이 들어갑니다. 이란 전쟁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고 북한은 착한 나라다라는 변명까지 하면서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아마 언론과 전쟁 쪽으로 돈벌이하는 카르텔들은 멘탈이 나갔을 겁니다. 종로 김 교수님이 예상한 라이브 방송 보시고 판단하세요. 멸공도 끝났네요. 내가 한 달 전에 예측을 해놨는데 역시나 8.15 광복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딱 종전선언 비슷한 발언을 하시잖아. 북핵 고도화 멈출 당사자 논의 시작하자. 한반도 전쟁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가자. 북한의 체제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 전쟁 끝내자. 종전선언이지. 그 다음날 트럼프가 화답을 한 것 같아. 이런 SNS 올렸어요. 판문점에서 김정은하고 몇 년 전에 만났던 사진 올리면서 그 다음날이야. 8월 16일 날. 그리고 나서 또 오늘 기사가 난 거야.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하라고. 지금 을지 포커스 훈련 하고 있잖아. 한미연합훈련. 이거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멈출 순 없고 대폭 축소해서 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광복절 그 연설에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트럼프도 따라서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치, 한미연합훈련 축소해야 된다고 딱 얘기했잖아. 왜냐면 평화를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그 상대방하고 싸웠어. 근데 계속 그 앞에서 막 펀치 연습하는 거야. 야, 우리 화해하자고. 막 싸우는 연습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은 화해할 맛이 나냐? 이렇게 왜 자꾸 주먹질하고 싸움 연습하고 있냐. 당연히 북한 입장돼서 생각해봐. 아니 화해하자면서 평화회담하자면서 싸움 죽이는 연습하고 있으면 앞에서 당연히 싫지, 짜증나지. 대화를 할 마음이 안 생기지. 그래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한테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 SNS에 북한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야, 한미연합훈련 이제 앞으로는 또 안 할 것 같아. 이번에 대폭 축소했고 앞으로는 아예 종전선언 할 때까지는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자. 그럴 것 같아. 북한이 원하는 거 해주고 있어. 지금 대화하겠다는 얘기지. 한미연합훈련은 돈도 많이 들어. 그 돈도 미국이 부담하고 있어서 싫다고. 잘 됐네. 근데 지금 한미연합훈련 취소하기엔 좀 늦었기 때문에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어. 국방장관한테. 을지 자유의 방패구나. 을지 포커스인 줄 알았네. 그래서 훈련 개시 당일날 이 SNS 올렸어요. 이제 이 트럼프가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 내린 게 처음이야. 이거는 이제 김정은하고 북미 정상회담은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란 전쟁으로 이제 평화를 깨부시는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트럼프가 이게 쇼든 뭐든 간에 어찌됐건 김정은과 북미 정상회담하고 종전선언을 할 한 단계를 클리어하면은 11월 3일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도 자기가 좀
이미지를 평화를 구축하려는 이미지 다시 만회할 수 있고 2018년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도 만났었는데 그 뒤에 한미 연합훈련이 돈 낭비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평화 협상 중인데 굳이 돈을 들여서 연합훈련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거지. 그래서 그 발언 이후에 실제로 한미 연합훈련 가운데 일부 훈련이 유예되거나 축소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또 각 잡았어. 딴 짓거리 하느라고 바빴는데 내가 뭐 한번 봐도 이거 빨리 남북 종전선언은 내 임기 내에 이뤄내야 될 것 같아. 나 노벨 평화상 받을 생각이었는데 이 이란 전쟁 때문에 그 앱스테인 파일 때문에 이스라엘한테 목줄 잡혀서 나 진짜 족같은데 빨리 이란 전쟁에서 탈출해 나오고 빨리 평화 구축한 이미지 만들어야지 이런 것 같아. 그치. 종전선언이든 북미 정상회담이든 11월 3일 전에 안 하면 트럼프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고 공화당이 패배하고 이제 램더 가서 탄핵당할 수 있어. 그래서 트럼프가 오히려 이란 전쟁이 전화후 위복이 되어서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남북 평화를. 앱스틴 파일이 얘가 트럼프가 젊어서 무슨 목줄이 잡혔는지 내가 자세히 몰라. 그런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잡으러 갈 때까지는 잘했다고 트럼프가. 그 전에 7개의 세계 전쟁을 종전시켰어요. 근데 이란 전쟁 이걸로 나락으로 같이 갑자기 또 이미지가 짜증나게. 우리는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돼.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까 몇 달 전부터 빌드업을 차곡차곡 하신 거야. 싱가포르 방문했을 때, 몽골 방문했을 때 다 판 깔아놓고 왔어. 그래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중국 들렀다가 북한 들렀다가 한국 와서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만나고 갔어. 싱가포르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할 만한 위치고 몽골도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다 얘기해놨어. 몽골이 공산주의 국가고 북한과 사이가 좋고 러시아랑도 사이가 좋고 미국 한국과도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육로로 또 북한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 가기에는 싱가포르보다는 몽골 울란바토르가 가깝고 안전하지. 기차 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 국가 하나하나 다 꼬시고 있어. 이제 푸틴만 꼬시면 돼. 푸틴은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으니까 러시아 전문가 송영길이 나설 거야. 특사로. 나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 그래서 트럼프가 한미 군사훈련 대폭 축소하라 지시 내리고 이재명의 청와대에서 이런 또 논평을 내놨어요. 북미 정상 우호 관계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 논의를 기대합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하고 진짜 이 우리 민족이 운빨이 터지면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전에 일사천리로 종전선언까지 한 방에 발표할 수도 있어. 왜냐면 종전선언이란 게 법적인 걸, 계약적인 거를 막 따지고 이러는 것보다 상징적인 의미야. 정치적인 의미라고. 근데 전쟁, 그 한국 전쟁의 당사자는 솔직히 북한과 미국이라고. 중국도 솔직히 못 껴. 한국도 못 끼고, 일본도 못 끼고, 당연히. 미국과 북한만 합의 맺으면은 그냥 멋있게 선언할 수 있는 게 종전선언이야. 이게 복잡한 계약이 아니라고. 뭐 서로 뭐 이렇게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 거야. 전쟁 끝났다고 선언한 거라서 이건 정치적인 상징 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10월 달에 종전선언까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요. 근데 안 된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거의 100% 있을 것 같고, 근데 트럼프 성격상 사업가고 이런 사람들이 원래 성격이 급해. 빨리 일 처리해버리고 싶어. 그러면 김정은 잘 꼬셔서 이번에 그냥 종전선언 멋있게 그냥 확 발표해버리자. 내가 외신 언론들 다 부를 테니까 사진 좀 멋있게 찍자. 그래서 세계 평화를 지키는
역대 미국 대통령 그 누구도 하지도 못했던 남북 평화를 이끌어낸 노벨 평화상 유력, 이걸로 이제 중간 선거를 이겨볼 심상 같거든. 기대를 하는 거야, 나는. 근데 종전선언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내가 보기에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 코스피 계속 상한가야.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폭등장이 계속 연출될 거야. 왜냐면 전 세계에서 수백조, 수천조 투자가 들어오거든. 마지막 남은 블루 오션이 북한 개발이야.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침 흘리고 있어. 북한은 돈 놓고 돈 먹기니까, 투자하면 엄청나게 돈 버는 땅이니까. 남북 종전선언 이뤄내면 트럼프도 중간선거 완승 거둘 수 있고 노벨 평화상도 100% 받지. 아니 73년간 그 어떤 세계 지도자도 이루지 못한 걸 트럼프가 이뤄냈다. 당연히 이건 노벨 평화상이지. 거기에 또 북한과 러시아는 계속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7월 30일 기사인데 북한과 러시아가 교량을 개통했어요. 꽤 큰 다리를 개통을 했어. 그래서 김정은이 9월 달에 러시아 극동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북한은 이제 러시아랑 손을 뗄 수가 없어. 지금 너무 사이가 좋아. 푸틴 너무 좋아. 우러 전쟁에 이제 북한 군인들 파병해서 북한 경제가 엄청 성장하고 있다고. 지금 3.5% 성장이야.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성장하고 있어. 그래서 9월 달에 두만강 자동차 교량 개통식을 여는데 그때 푸틴이랑 극동, 러시아 동시베리아 쪽이지? 거기서 회담할 가능성이 있대. 그러면 푸틴은 진짜 한국, 북한이 종전선언에서 철도랑 도로 연결하는 거 원하거든. 그래서 한국이랑 같이 시베리아 개발하고 싶고 유전, 가스전 개발 같이 하고 싶고 러시아가 유럽 쪽은 개발을 엄청 많이 해놨어. 생페테르스부르크인가? 거기랑 뭐 모스크바 보면은 엄청 선진국처럼 개발을 해놨는데 요쪽 동쪽의 끝에 시베리아, 동시베리아 요쪽 사할린 여기에 가스전도 있고 유전도 있는데 여기까지 개발할 여력이 없어요. 러시아가. 너무 땅도 넓고. 러시아 원유 천연가스 채굴 지역인데 요쪽에 이제 사할린 지역에 원유 가스 생산 중이고 요쪽 대륙붕 여기도 천연가스전이 있어.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예요. LNG. 원유 매장량 세계 6위예요. 야, 러시아가. 거기에 요쪽 추코토카 지역에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은 미개발 지역이고 요쪽도 뭐 개발을 하고 있어. 요쪽 개발하면은 우리랑 이제 가스관이랑 송유관 넣으면 우리 직송으로 원유랑 가스 싸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난방비, 연료비가 엄청 절약되지. 굳이 그 중동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에서 뭐 호르무즈 해협이다, 홍해다 군사적인 위협도 있는데 운송비도 많이 들고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직송으로 받아 쓰는데 뭐. 근데 이런 데를 같이 개발하고 싶어야 하는데 러시아가 기술도 좀 떨어지고 요거 개발할 여력이 좀 없어서 한국 기업들하고 같이 개발하고 싶어 해. 그러면은 우리도 반띵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러시아 가스관하고 송유관이 지금 이 녹색깔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가스관이고, 아니 송유관, 파란색이 이제 천연가스관인데 요쪽에는 아직 천연가스관이 완전히 연결이 안 됐어. 지금 공사 중이야. 시베리아 힘. 요게 가스관을 지금 공사 중인데 엄청 멀잖아. 근데 요게 여기까지 오면 우리나라랑 직송을 할 수 있어. 가스관, 송유관. 요 송유관 요거는 이미 운영 중이야. 코즈미노 요쪽에서 가스관 연결하면 우리 진짜 바로 직송해서 쓸 수 있다고. 이 사할린 개발도 같이 해야 되고. 러시아는 우리의 미래야.
돈 벌 거 진짜 많아, 러시아랑 함께. 그것만 있냐? 여기 북극 항로가 있잖아. 여기로 이제 가면은 엄청 짧아져, 길이가. 일로 예전에 뺑 돌아서 가면 그 동남아시아 더운 데를 지나서 한참 걸려서 갔는데, 북극 항로는 훨씬 짧어. 러시아가 이거 북극 항로 같이 개발해서 같이 꿀 빨고 싶어 한다고. 자, 기존의 극동 유럽 항로. 부산에서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려면 여기 그 홍해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 지나서 21,000km가 엄청 먼데, 북극 항로로 가면 시원하게 그냥 뻥 뚫린 데서 12,700km. 우리가 이제 쇠빙선도 기술력이 있고, 북극 항로 가면은 이제 부산이 동북아시아의 허브항이 돼. 일본도 이제 북극 항로 이용하려면 모든 물동량이 다 부산항에 모여서 출발을 한다고. 중국도 북극 항으로 쓰려면 부산항으로 이제 물동량 옮긴 다음에 출발해야 되고. 그러면 부산이 대박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이전하고 각종 대형 해운 업체들 본사 5개 이전하고 이런 거지. 현재 항로로 유럽을 가려면 40일 걸리는데,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30일. 열흘 적게 걸려. 근데 이게 그냥 운송비, 유류비만 절약하는 게 아니라 부산 이 경남 지역이 대박이 난다고. 경제가 너무 좋아진다고. 거기에다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농사가 사과도 점점 위로 올라가고 농사 짓기도 힘든데, 러시아랑 이제 연결되면 우리가 러시아 빈 땅들, 시베리아 땅들 여기서 농사 다 지을 수 있어. 근데 또 종전선언하면 공단이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게 수십 개가 있어. 이미 경제특구 만들어 놨다고, 북한이.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가 이렇게 많어. 개성공업지구 이거 딸랑 하나만 개방을 했었는데, 종전선언하면 이거 다 개방이야. 우리 인건비 때문에 해외에 진출한 제조업체들 전부 다 북한으로, 공단으로 간다고. 그러면 한국말도 통해. 품질에 자부심 있는 이 남조선한테 지지 않으려는 북한 인민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품질 관리를 잘 하겠어. 북한 인민들은 전부 다 고졸 이상이야.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북한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압록강 경제개발구에 공장 입점해서 여기서 이제 공장에서 만든 이제 한국산 제품들, 부품, 소재 이런 것들 중국으로 육로로 바로 배송이야. 그래서 육로로 중국 대륙에다가 수출 바로 해. 그러면 얼마나 또 싸지냐. 중국 수출하려면 매번 배에다가 실어서 또 가서 또 하역 작업하고 또 이래야 되는데, 공단에서 바로 만든 거를 컨테이너에 넣어서 바로 직송이야. 중국 대륙으로. 몽골에도 직송, 러시아도 직송. 와,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 달고 동남아보다 저렴한 인건비로 기통차지. 근데 또 러시아 이쪽 연결돼 있잖아. 이 두만강에 지금 자동차 교량 났다고 뉴스 보여줬지, 기사. 이제 자동차 이제 컨테이너 트럭 이제 자유 왕래가 가능해. 그러면 이쪽 공단에서 만든 걸 러시아에 또 수출하고, 이쪽으로 또 러시아 쪽에서 천연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 다 수입하고, 몽골에서도 바다가 없는데 몽골이 이쪽까지 이제 철도로 지하 자원 같은 거 여기로 다 들어오면 되는 거야. 다들 총알들 마련하고들 있어. 내가 언제 매수 타이밍인지 곧 알려줄게. 뻥이야. 근데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라벨 달았었거든? 메이드 인 코리아 지금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있어. 또 북한의 수십 개 공단에서 저렴하게 생산한 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얼마나 좋아져. 제조업체들의 수익률이 얼마나 좋아져. 근데 트럼프가 솔직히 또라이 새끼인 건 맞아. 내가 트럼프를 막 지지하고 막 핥아줬다 그러는데, 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보수 민족주의자로서 트럼프가
같은 돌연변이 또라이 새끼가 집권했을 기간에 우리가 종전선언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를 좋게 얘기했던 거지. 이 새끼가 또라이인 걸 내가 모르냐? 민주당을 지금까지 봐봐. 미국 민주당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힐러리 클린턴.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깨뜨릴 사고만 치지 않으면 된다. 오바마도 그랬고 얘 남편 클린턴도 그랬어요. 미국 민주당은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원치 않았던 놈들이야. 이 오바마도 strategic patience라고 해서 전략적 인내 타령만 했어요. 말은 막 대단해 보이지. 전략적 인내. 이게 뭐냐. 북한 그냥 방치해 두겠다 이거야. 평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다, 종전선언이다, 평화, 통일이다,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냥 놔두겠다. 힐러리 클린턴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돌연변이가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잡자는 얘기예요. 이 클린턴이건 오바마건 다 미국 유태 권력의 하수인들이야. 트럼프만 그나마 좀 자기가 돈 써서 트위터 해가지고 대통령 돼서 그 통제를 조금 벗어나 있지. 물론 트럼프도 유태 똥이 묻긴 묻었지만 원래 유태 권력의 바지 사장, 치마 사장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트럼프를 그나마 좋다고 보는 이유가 문재인의 실체를 알더라고. 문재인은 거짓말쟁이래.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됐을까? 또 미국 왔을 때 저기 문재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좀 해주세요. 얘가 못 알아듣고 자꾸 쳐웃기만 하니까 지금 문재인은 얘는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있어요. 자꾸 딴소리 하니까 이 새끼. 통역을 잘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근데 이 새끼는 그냥 쳐웃고만 있어. 짜증나. 내가 하는 말의 요지를 일부러 못 알아듣는 건지 병신인지. 그리고 문재인이 막 이렇게 종이로 읽기만 한다고 막 조롱한 적도 있지. 문재인 조롱해서 트럼프는 그나마 나아요. 이런 얘기도 했어. 2022년에. 문재인은 내가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가장 행복했을 사람이라고. 문재인 실체를 아는 거야.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한마디 축하 인사도 안 했어요. SNS도 올리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신과 이제 적대 관계라는 걸 문재인도 아는 거지. 홍석현의 하수인이고 일본 자민당, 미국 민주당의 하수인이니까 문재인은. 문재인의 실체 아는 거 보면 또라이는 아닌 것 같아 또. 이 문재양 이 새끼 때문에 김정은이 배신감 느껴서 다시는 문재인을 마주 볼 일 없을 거라고.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시켜버렸잖아. 이 사기꾼 새끼 문재양. 김정은 집권 10년 우표 발행했는데 트럼프랑 같이 찍은 사진은 10년 기념 우표에 올려놨는데 문재인만 쏙 뺐어요. 김정은도 문재인의 실체를 안 거지. 사기꾼 새끼라는 거. 자, 북한의 옥류관 주방장이 문재인을 이렇게 깠어. 국수 처먹을 때 요사 떨더니 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그러니까 평화 쇼를 했던 개새끼라는 걸 북한에서도 아는 거야. 옥류관 주방장도 알아. 그래서 그 피해를 이재명 정권도 보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이제 마음을 못 열고 있어. 김정은이. 배신감. 이제 남한하고는 절대 이제 얘기 안 한다. 그래서 그거 이제 설득시키느라고 힘들어. 지금 정동영 장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남북 연락사무소 홧김에 폭파시켜버린 거야, 김정은이. 극악 무도한 새끼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문재양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김여정도 문재인을 깠어요. 겁먹은 개라고. 전응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했다.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완벽하게 바보스러울 수가 없다. 호대가리라고도 깠지. 상식적인 애들이야, 북한 애들. 문재인 까는 거 보면. 자, 김여정. 문재인은 정신이 잘못된 것이다. 설면피한 감언 이설을 듣자니 역겹다. 외세의 바지가랑이를 놓을 수 없다고 구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문재인한테. 외세의 바지가랑이. 알고 있는 거야. 문재인의 배후에 미국 민주당 유태 권력,
일본 자민당이 있다는 걸 아는 거지. 외세의 바짓가랑이를 놓을 수 없다고 구접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나는 종전선언 문재인 때 판이 다 깔렸는데 그걸 못 지른 문재양 병신 새끼 때문에 내가 돌아버리겠어. 김현종 차장이 미국까지 날아가서 모든 판을 다 깔아놨는데 절호의 찬스였는데. 근데 이번엔 달라. 이재명이잖아. 이재명은 시끌벅적하게 뭔가 큰 일을 성사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조용히 빌드업을 해. 쥐도 새도 모르게. 큰 소리치고 쇼 안 해. 다 이겨놓고 판 깔아놓고 종전선언 하실 뿐이야. 문재인 종전선언 할 생각 없었어. 그냥 남북 평화 쇼를 해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200석을 돌파하고 내각 재견을 할 심산이었다고. 그래서 조선중앙에서 남북 평화 쇼를 엄청나게 보도해주고 문재인을 떠먹여줬어. 성군이라고. 제2연평해전 유가족 김한남입니다. 안 믿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올립니다. 직접 청와대 오찬에 참석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문재양 또라이 새끼가 연평해전 유가족들한테 이 김정은이랑 찍은 사진을 보냈대요. 미친놈 아니냐? 아니 북한이랑 싸우다가 희생된 이 연평해전 유가족한테 이 정신병자 새끼라고. 근데 이 일 잘한다고 마구 핥아줬지. 자, 2017년 리셋 코리아. 이게 중앙일보 홍석현이 만든 거지. 200대 기업 설문조사 했더니 문재인이 경제 대통령에 가장 적합하다고. 이재명한테는 이런 설문조사도 안 해주는데 아무것도 안 한 병신 새끼를 경제 대통령이래요. 또 조선일보 기사도 우리가 청와대 F4 외모 인품 실력 겸비 눈길을 조선일보가 떠먹여줬었어요. 까는 척하지만 치명적인 거 안 까고 문재인 지지자들만 결집시키고 우리 문프 지키겠다고 진영 대립 디바이드 앤 룰 분열 통치하려고 이제 살짝 까주는 거 했지 치명적인 건 안 건드렸어. 조선중앙이. 조선일보 저격수 문재인 대표는 제1공수 특전여단에서 군복무를 했었다. 조선중앙이 평창올림픽도 무진장 핥아줬지. 이건 역대 최고. 외국인이 꼽은 평창올림픽 가장 좋은 점. 대회 운영 호평. 흑자올림픽 흠 잡을 데 없다. 중앙일보에서 문제 없는 게 문제. 외신 호평. 무슨 핑계라도 됐을 걸.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평창올림픽을 개최했으면 뭐라도 물어뜯고 난리를 쳤을 텐데 조선일보 사설이야. 이게 공식적인 의견이지. 조선일보에 평창 동계올림픽 잘 치렀고 잘 즐겼다. 평창 흥행 성공. 1,500억 원 벌고 140만 명 찾았다. 이제 지지율 올라가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진보 지지자들 개돼지 만들어서 결집시켜가지고 200석 만들어주려고 내각제견 하려고 했지. 모든 공중파 언론도 똘똘 뭉쳐서 평창올림픽 엄청나게 잘했다고 마구 핥아줬어. 근데 제2의 문재인, 제3의 문재인들이 아직도 있어. 정치판에 기획상품들 깔 게 엄청 많은데도 안 까고 찬양해주는 정치인들이 있어. 이재명 잣대로 까면 깜빵 한 10년 20년 갈 그런 정치인들 마구 핥아줘. 그런 정치인 조심하자 이거야. 또 대깨문 시즌2를 맞이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또 속고 살래? 초코 가득이 내 닉네임 조심 이렇게 썼다. 되게 센스 있다 너.